그리고 너는 A 해역에서 A 시기와 B 시기에 각각 측정한 깊이 0에서 200m의 특성을 수원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등밀도 곡선은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밀도라고 하는 건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높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요. 그쵸?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등밀도 곡선에서는 오른쪽 하단이 밀도가 높고 왼쪽 상단이 밀도가 낮아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가 단의 실선이니까 A 시기에 깊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밀도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데이터 준 대로 0m에서 밀도가 여기였고 50m에서 여기였고 100m 여기였고 150 여기였고 200 여기였고 그래서 밀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니까 A 시기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해수의 밀도는 증가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수원만을 고려할 때요. 수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난류하고 한류를 구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난류, 한류는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난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한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동일한 위도에서 난류는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한류는 수온이 낮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일반적인 수온이 높은 바닷물과 수온이 낮은 바닷물의 물리적 특성을 보면은 수온이 높은 아이들이 염분이 높고 수온이 높은 아이들이 밀도가 낮고 수온이 높은 아이들이 기체 용해도가 낮아요. 기체 용해도가 낮으니까 용존 산소량이 적고 용존 산소량이 적다 보니까 영양 염류값도 적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난류의 특성이긴 한데 난류의 특성이면서 수온이 높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에요. 그럼 반대로 수온이 낮을 경우에는 염분이 낮을 거고 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 용존 산소량은 많을 거고 산소량이 풍부하니 영양 염류도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수온이 낮은 한류의 특성인데 수온만을 고려했을 때 편층에서요. A는 수온이 약 26도 정도 될 거고요. B 시기는 수온이 한 14도 정도 될 거예요. B 시기에 수온이 낮다라는 이야기는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 기체 용해도가 높겠지. 그래서 산소 기체 용해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틀렸어요. 혼합층의 두께는 혼합층이라고 하는 건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거의 일정한 곳이에요. 어디에서? 편층 근처에서. 그런데 B 시기를 보면은 0에서 50m, 100m까지는 수온이 거의 일정하지. 네, A 시기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온이 점점 낮아져요. 혼합층이 발달한 건 B 시기가 훨씬 더 발달해요.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두껍다라고 했으니까 틀려요. B 시기가 혼합층이 발달한 형태예요. 혼합층 자체가 한 100m 정도가 혼합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0에서 편층에서부터 100m까지 수온이 거의 일정하니까 이건 혼합층이다라고 보고 B 시기가 A 시기보다 두껍게 나타납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림은 T1 시각의 지상 1기도에 온대전압 중심의 이동 경로를 표는 이날 관측소 A에서 T1에서 T2 시각에 관측한 기상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T2는 전선 통과 3시간 후며 T1에서 T2 동안 온난전선 활동에 통과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대전압이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서 풍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요. 보통 쌤이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한랭전선 뒤쪽에는 한랭전선의 수직으로, 원단전선 뒤쪽에서는 원단전선의 수직으로, 원단전선 앞쪽에서는 원단전선과 나란하게 그리시면 일반적으로 온대저기압의 전선 앞뒷면에 바람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T1이 남서풍이었다가 T2가 북서풍이니 이때는 뭐가 통과했다?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으니까 한랭전선이 통과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강수가 없죠. 원단전선 뒤쪽, 한랭전선 앞쪽은 비가 안 오고 비가 와요. 근데 여기는 저분형 구름에 소나기가 내리겠지. 이때 나오는 강수라고 하는 거는 알겠죠? 자, T1일 때 A30에는 T1일 때 지금 현재 이거잖아요. 그쵸? 그때 A30에는 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저기 단면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보면 많이 그렸다. 이쪽은 한랭전선이 나타나는 거고 앞쪽은 원단전선이 나타날 텐데 A가 바로 가운데 지역이에요. A 지역. 그래서 A 지역 상공에는 전선면이 없어요. 그 이유는 차가운 공기 쪽으로 전선면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A30은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A30에는 전선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면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A고 위쪽으로는 전선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1하고 T2 사이에 A에서는 T1하고 T2 사이에 여기 쓱 지나간 것이 A쪽을 향해서 그럼 저분형 구름이 관측이 된다고 봤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A 같은 경우가 지금 온대저기압의 아래쪽에 있는 거지. 온대저기압의 아래쪽에 있는 지역은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가는 동안 무조건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뀝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만 봐도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람이 바뀌어요. 바람 방향이 이렇게 바뀐 거지.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온대저기압이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처음에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부니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온난전선 앞쪽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관찰을 하든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서 한랭전선 앞쪽의 지역에서 관측을 하든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지역 저기압의 아래쪽 면에 있으면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태풍할 때 태풍은 이연반원에서는 시계 방향, 안전반원에서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풍향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온대저기압은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질 장면도 오늘 시험 거의 맞죠?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선 여기는 단층도 있고 부정한 면도 있고 지금 현재는 윤기 상태고, 그치? 현재 윤기 몇 번이냐라고 물어보면 현재 2번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부정한 면이 여기 있으니까 이때 윤기 침식 증강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퇴적이 됐지. 근데 지금 현재 육지지. 지금 현재 윤기. 부정한 면이 하나 있으니까 윤기 2번, 증강 1번. 여기 시험번이 맞나? 맞죠? 그 지층 대비할 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앞단원 지난 중간고사 범위랑 연결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단측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측면 있을 때 하늘 보는 쪽이 상반, 아래쪽이 하반이야. 근데 요 지층이 여기 있었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얘랑 만났겠지. 누가 봐도 상반이 위로 올라갔네. 상반이 위로 올라가면 무슨 단층? 역단층. 역단층은 어떤 힘에 의해서? 행압력에 의해서. 약간 기억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보면 자, 습곡이 만들어졌어. 그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부정압이 생겼어. 그리고 나서 단층이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습곡 행압력에 의한 습곡이 먼저고 그 다음 부정압이 있고 퇴적을 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층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습곡과 단층의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압 면이 있었다. 맞죠? 예, 맞아요. 지각 변동만을 집어넣으면 그래요. 퇴적층의 순서가요. 그 다음에 X에서 Y층을 따라 올라가면 자, 순서대로 퇴적층을 보자면 얘가 1번층이에요. 여기 있네 1번. 아니다.
이게 1번이에요. 얘가 2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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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고 3번이고 그죠? 4번이고 5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x는 여기 출발점은 4번이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3번이 나와요. 올라갈수록 좀 더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겠지. 3번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다시 4번층이 나타났네. 자 여기서도 감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x, y 층이 열려 위쪽 감소 증가 감소 얘를 보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이지. 아, 바보지. 3이 증가한 거지. 와, 3받는데 지금 증가. 자, 이게 세 번째 디저트 대칭이니까 늙은 땅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늙어졌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늙어지지.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 맞죠? 바보 아니야?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고 5번이고 4번이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나이가 든 거죠. 그러니까 4번에서 3번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순서를 1, 2, 3이라고 써버리는 바람에 헷갈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에서 24시간 동안 관측한 표층 수온과 기상 요소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측소는 풍향을 먼저 봅시다. 풍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 바뀌고 있어. 무슨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관측소는 무슨 반원에 있다? 이온 반원에 있다. 맞는 말. 그죠? 관측소와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는 T2가 T4보다 가깝다. 태풍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뭐가 낮을까? 기압이 낮아요. 맞는 말. 그다음 T2, T4 동안 수온 변화는 태풍에 의한 해수 침강이 아니라 태풍에 의해 해수의 혼합작용으로.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 바람이 많아지죠. 바람이 많아지면 바닷물, 표층에 있는 바닷물이 섞여요. 그러니까 좀 더 아래쪽에 있는 바닷물이 수온이 낮고 위쪽에 있는 게 수온이 높을 텐데 이걸 많이 뒤집어 섞다 보니 표층의 수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해수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수온이 낮아진 거지. 수온 변화가 해수 침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너무 쉽다, 그치? 그림은 방사선 저 X의 분계 곡선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화성암에 포함된 X의 자원소 Y는 모두 X가 붕괴하여 생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데 모든 화성암에는 X가 포함되어 있으며 X의 양은 화성암 당시 X 함량에 대해 남아있는 X 함량의 비율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95%
95%인 화성암은 X의 양이 95%니까 곱기는 생각하니까 그냥 읽읍시다. 이게 X의 양이 95%인 거죠. 나이래요 그냥. 1억 년이 채 되지 않았죠. 1억 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암은 속시식물이 존재하던 시기에 생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딱 절반이니까 한 5천만 년 정도 되겠지. 그치? 속시식물이 존재하는 건 신생대. 속시식물은 신생대에 존재하는 거고, 보통 신생대는 6,5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대략 6천만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때부터는 신생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때 95% 남아있을 때 형성된 화성암 속에는 속시식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맞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X의 반감기가 얼마일까라고 했는데 75% 남았을 때 3억 년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면 6억 년보다 길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직선의 변동식으로 가면 6억이 75가 25 떨어졌잖아. 근데 여기서 25 더 떨어지면 보통 6억에 떨어질 거 아니야, 직선일 때. 그런데 반감기는 직선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기울어지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실제로 50%가 50%가 됐을 때는 6억보다 훨씬 더 길어요, 반감기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6억보다 길다 보면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그게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어서 그래요. 여기를 살짝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에 생성된 모든 화성암에는 현재 Y양분의 X양이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생대는 약 2억 3천 또는 한 2억 5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 이때를 보통 중생대로 봐요. 그죠? 여기 중간 시기가 대략적인 중생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얘가 78%가 얘가 남아있어, X의 양이. 그쵸? Y의 양은 얼마일까요? 100에서 78을 빼면 돼. 22. 78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야? 4가 돼요? 4보다 작죠? 틀렸어요. 왜냐면 조건은 뭐냐면 모든 X의 자원선은 Y는 모든 X가 붕괴해서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양만큼 무조건 Y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원소가 되기 때문에 X의 양이 78%가 남아있다 그러면 나머지 22%는 무조건 Y라고 하는 자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붕괴돼서. 그러니까 그거 그냥 비율만 쓰시면 돼요. 알겠죠?